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이며 독자를 무섭게 하려는 의도로 쓰인 픽션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늦가을의 어느 쌀쌀한 밤, 대학생인 지수는 종강을 앞두고 과제와 시험으로 지쳐 있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던 지수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섰다. 도서관에서 자취방까진 도보로 약 20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거리의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이런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음악 외에 다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엔 바람소리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그녀와 발걸음을 맞추기라도 하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지수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른 뒤돌아보았으나 거리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따라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다. 지수는 공포에 휩싸여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달리라는 동네 골목길엔 가로등이 조금 더 드문드문 있었고 어둠 속의 작은 그림자들이 더 길게 드리워졌다.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고 이제는 그녀의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자신의 자취방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헐떡거리는 숨을 재정비하며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취방의 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가 문을 꽉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주변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방 안에 흐릿하게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지수는 미동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책상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그 뒤편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한 인물의 형상이 되어갔다. 그것은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지수의 방 한가운데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 보였고 입술은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다. 지수는 몸을 겨우 움직여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려 했으나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아무리 시도해봐도 통화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 여성이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이라는 듣기에도 간절한 목소리였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멍해졌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다. 여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다시 말했다. 곧 그가 올 거야. 그는 널 찾고 있어. 지수는 그제서야 이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손에 잡히는 식은땀 묻은 표면, 그것은 방금 전 여자가 갑작스레 겨눴던 손목이었다. 낡고 차가운 느낌의 손이 지수의 팔목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속삭였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비몽사몽간의 지수는 분명 방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여자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지수는 현실과 착각의 경계에서 헤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고 방은 계속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등 뒤로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곳엔 아까 봤던 그 여성의 그림자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이 존재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두꺼운 남성의 형상으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수는 공포에 휩싸여 말을 잊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지수의 머릿속엔 여기서 나가야 해 라는 말만 반복됐다. 지수는 다시 한번 방을 나가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번엔 늦기 전 정말로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강하게 결심했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고 재빨리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잡이가 손에 잡히는 순간 한층 더 강한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방금 전에 남자 형상은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몸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의지를 느끼며 그녀는 다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그마저도 허세였다. 이쯤에서 지수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다시 한마디가 들렸다. 아니, 끝난 게 아니야. 그녀가 올 거야. 지금까지는 그저 서막일 뿐이라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예감이 그녀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움직였다. 불현듯 119의 벨소리가 방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지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긴급 구호센터의 이름이 떴고 구원의 손길이라도 온 듯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까 그 그림자의 여성이었다. 아직 안전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절 믿어야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지수에게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재촉했다. 결국 지수는
그 여성의 말에 따라 얼른 몸을 움직였다. 문을 향해 손을 뻗고 이번엔 정말로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있는 곳은 자취방의 복도가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서부터 파랗고 흰 불빛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지수는 떨 기운조차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지난 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방 안에 울려 퍼지던 그 덜컥거리는 소리만은 지울 수 없었다. 의료진에게 그녀가 밤새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941생으로 누군가 구급대에 연락을 했고 그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속삭임이 떠나지 않았다. 비록 현실의 그녀는 무사했으나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직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실제였는지 혹은 단순한 꿈이었는지 그녀는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구해낸 여인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오래도록 지수는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름을 선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순전히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한 창작물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희는 이상하리만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대학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내려와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입구부터 시작해 마당과 뒤뜰까지 구석구석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영희는 어릴 때부터 그 집이 주는 특유의 포근함을 좋아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마을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늦게 돌아오실 예정이라 하셨고 영희는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해가 저물면서 집안이는 차갑기까지 한 정적이 감돌았다. 집안 곳곳에 앉아있는 세월의 흔적들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다. 영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할머니가 손수마련해 두신 저녁을 먹고 잠시나마 잠에 들려 했다. 방에 누워있다 보니 갑자기 집안 구석에서 들리지 않던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집이라 마룻바닥이나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와서 이상할 건 없으니 영희는 애써 무시하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제는 분명히 자신의 방 근처에서 나는 것만 같았다. 불길한 느낌의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왔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타는 듯한 호기심에 이끌려 방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옆방이었다. 그 방은 언제나 지저분한 잡동사니가 가득해 뒷정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할머니의 당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다. 영희는 숨을 죽이며 옆방 문 앞에 멈춰섰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다. 어두운 방 안에는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엇인가 가느다란 것이 물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기이한 소리에 놀라 문을 살짝 더 열어보았다. 순간 방바닥에 깔림으로 묶여있는 낯선 여인의 앙상한 팔이 영희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영희를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너도 결국 여길 찾았구나.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부터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휴대폰을 들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대신 낯선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그 방에 들어가지 말랬잖니. 지금 가면 아마도 늦었을 거야.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단지 유일하게 창밖에서 비추는 빛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영희는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영희야, 벌써 잠들었니? 영희는 놀래서 고개를 돌렸다. 텅 빈 방 안 확실히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절대 이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 않았던가. 아직도 지독히 공포에 휩싸인 채 영희는 문 앞을 지나 방 안에 걸린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비친 그녀의 뒤에 다시 슬며시 보이는 여인의 형상, 그리고 거울 속에서 더욱 짙어지는 어둠이 마치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결국 그날 밤 이후로 영희는 누구에도 그 방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가 잠든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희를 찾아 나선 가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집은 아무도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는 금기의 집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해 말할 때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방이 여전히 누군가의 중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을 조심스레 꺼내곤 했다. 할머니는 그날의 일에 대해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집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어딘가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던 한 사람은 오래된 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린 목소리를 들었다. 너도 결국 여길 찾았구나.